그리고 이제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 3대 특검이 이렇게 활발하게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있는데 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19% 나왔습니다. 10%대 진입.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그렇게나 나와요? 19%나? 나는 9%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0을 잘못 얘기했나? 아직 그래도 많이 나와 있네. 왜냐하면 10% 보수 언론에서도 20%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버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란 듯이 이번 주에 1%포인트 깎아내린 겁니다 지금. 더 떨어질 거야 앞으로. 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게 뭔가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면은 네. 일단은 상당수 의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웰빙. 찐 운동 그냥. 예, 그러니까 그 헬스클럽,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헬스클럽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민주당 뭐 의원한테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국힘의원들 만나면은 다 운동 얘기밖에 안 한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네. 내가 수사 대상이 아니고 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겠지. 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의정 활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 어차피 지금 뭐 해도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예. 중앙에서 몇 명이 찐윤들이 몇 명이 다 결정하고 나는 뭐 수사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운동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몇 시간 뛰었어? 뭐 이런 얘기를 맨날 막 그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헬스클럽의 상당수가 지금 국힘 의원들로 차이 그 민주당 의원 별로 없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상당수는 지금 대긴장 이제 이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가지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몇 명이 소환됐지 그냥 끝도 알 수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최소 30명 이상이다. 지금. 최소 30명이다. 제가 보기엔 최소 3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만 해도 김영선 한 건만 해도 2022년에 김영선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이미 윤상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압수수색 당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창원 의창이 누구 지역구였죠? 박완수. 지금 그렇네. 경남지사잖아. 맞아요. 근데 그 박완수는 그러면은 경남지사를 하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그때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경남지사 윤한홍이었어요. 근데 윤한홍이 갑자기 저는 당을 위해서 불출마하겠습니다 하고 박완수가 교통정리되고 그 자리를 지금 들어갔어. 김영선이가. 김영선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지. 안 부를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또 다 불러야 돼. 이런 식으로 줄줄줄이 지금 가지치면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대로 상당수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반대로 또 이제 관련자들 같은 얘기 들어봤더니 워낙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화기를 또 그렇게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와 맞아.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본인 자체가 불안한 거지. 그런 심리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보수의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국민의힘의 뭐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메신저들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메신저가 오염돼 올 있다. 오염, 올. 그래서 누구도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자기 희생을 통한 개혁의 의지도 없지만 누구 하나가 그래도 손들고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다. 누구 하나.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없는 정당은 난파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운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뭘 지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만 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권을 찾아갔는데 이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기들끼리 이제 쪼그라든 부스러기 놓고 이제 서로 싸움만 남은 거예요. 맞아요. 서로 싸움. 근데 한심하다, 배지는 한심해. 다 차고 있고 뭐 3선이니 4선이니 뭐 하는데 아 정말 참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너무 퇴행시키고 있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뭐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런 말 하면서 뭐 독재방지법 만든다고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독재방지법 만들면 뭐더러 독재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성렬이법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다 성렬이법. 독재방지법은 윤석열이 좋아, 문제가 예. 성렬이법. 성렬이법이지. 예. 성렬이법 내지는 뭐 그 수임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 번호 나오면 그걸 붙여서 법을 만들어야지 무슨 독재를 방지하는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제가 보복에 대해서도 이거 뭐 자꾸 그 개그할 때마다 개그할 때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지만
보석같이 복된 일이거든요. 보복이라는 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게 정의지. 그럼 죄가 있는데 그걸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감싸주고 넘어가줘야 넘어가야 되니까 되냐? 그게 부정이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만 계속 프레임 걸어가지고 어떻게 연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연명 치료도 안 된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괜히 코마 상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 네, 진짜 코마. 아니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가하게 운동하고 전화기 바꿀 때가 아닌 게 실제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달한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가측하고 실제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는데 한국과 일본을 딱 집어가지고 최우선 타깃으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일본은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 나도 진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 한국은 어쨌든 대선도 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협상을 사실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매긴 관세가 25%였는데 이번에 14개국에 이제 했을 때 다시 25%가 됐잖아요. 24에서 25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1% 한국, 포인트. 그러니까 한국은 25 그대로인데 네. 이쪽은 일본은 원래 24였어. 맞아, 예. 그런데 25가 됐는데 심지어 이 7주 동안 얘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무상 날아가가지고 마가 모자 쓰고 맞아. 무슨 일본도 막 황금 일본도 선물하고 막 엄청 노력을 했다고 트럼프 비를 맞추려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한국하고 같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우린 이렇게 노력했는데 맞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본이 건국 이래로 지금 원자폭탄 맞은 이래로 반미 감정이 제일 고조돼 있다. 그래요. 일본, 진짜로 일본 반미 내부에서. 불매운동까지 해야 된다. 미국산 약간 이런 여론까지 있을 야, 정도로 그렇구나.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5%로 지금 다 GDP의 5%로 맞아요. 끌어올려야 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2.33%인데 이거를 5%로 끌어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국방비가 9.1%거든요. 9.1%. 이거가 예. 전체 예산의 19%가 그러면 국방비가 돼야 돼요. 야. 이 정도로 이제 압박인데 이거 지금 일본, 미국, 미일 국방부 장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취소해 버렸어요. 우리 못 간다고. 못 간다고. 미국 니네하고 지금 강수를 두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조금 왜냐면은 열받네. 7월 20일 날 지금 선거가 있어요. 일본이.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세게 나가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선거에 이용해서 나 이제 미국하고 한판 뜰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저는 그 묘하게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흥미나 관전 위주로 평가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누가 더 훌륭한 협상을 해내느냐 일종의 한일전이 벌어진 셈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이런 지극한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돌파의 기회가 될 수 이제 있다. 그거 이런 생각 포인트예요.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일본하고의 공동전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일본의 지금 사실상의 약간 반미 정서 같은 이런 게 나왔을 어. 때 우리가 오히려 미국의 가려운 것을 어느 정도 긁어주고 긁어주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는 쇼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실제 내가 얼마나 얻었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이 정도를 끌어냈어라고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나한테 굴복했어를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피해가 굉장히 적지만은 네.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던져주는 협상이 지금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일본이나 이렇게 주변국들하고의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지렛대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 네. 그 시계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시계루는 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무조건 미국한테 개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거고 오히려 미국은 그러니까 그래 더 개겨라 35까지 가보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저는 늘 보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자타공인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숫자를 자꾸 틀리는 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한국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우리 병력이 한국에 4만 5천 명 주둔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3만 명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계속 2만 8천 명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를 의도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를 여러 번 팩트 체크를 당했어요. 미국 언론이 여러 네. 번 팩트 체크를 했는데 트럼프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이런 디테일들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상호관세는 매길 이름이 상호관세잖아. 그러면은 미국이 25% 매기면은 한국한테도 25%를 매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실 착각하게 하는 상호관세니까. 이름이죠. 네. 그런데
그때 편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어. 포함해서 14국에 보낸 게 너희가 얹으면은 우리는 25%에 그만큼 얹을 거다. 관세, 보복 관세를 할 거다. 이게 말이 상호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예. 정말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낼 것인가. 사실은 위성락 안보실장 같지만은 현지 협상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상 문제만 가지고는 못 푸니까 여기다 안보나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이제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전작권 황수였으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방위 분담금 너네 주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전작권이라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작권 환수는 약간 민감한 문제기는 해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작권을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전작권을 지금 환수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지난번에 내란 때 미국한테 전작권 없었으면은 북한하고 전쟁이 났든지 그렇죠. 2차 계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왜가 트럼프래 윤석열이 2차 계엄을 포기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또 그리고 계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때 대전에서 막 올라오고 있다가 터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항의를 한 거예요. 미국의 그때 미국이 주한 미국 대사가 그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 맞아요.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니네 도대체 fuck 무슨 코리아 너희 뭐 하는 나라냐. 국회의장이 최근 아니고 이제 비상계엄 때 이후에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엄중하게 또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빡쳐 있는 게 뭐였냐면은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전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니들이 지금 군대를 움직이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해? 아 그런 어. 직격을 해버린 거구나. 예.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가 28,000명이 있는데 니들이 군대를 움직이면 우리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니들은 왜 전화도 외교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왜 전화도 안 받아?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런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2차 계엄 사실 포기하고 미국 때문에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전작권 환수를 가지고 하기에는 약간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문제, 예.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 이게. 근데 저는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사실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고 뭐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없어요. 근데 그 발전의 모양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보수로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미국만 쫓아가는 게 외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 그냥 우리는 응당다 응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낡은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사람도 초등학교 때 입는 옷이 다르고 대학교 때 입는 옷이 다른 거예요. 몸이 크잖아요. 그렇지.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중국과 러시아는 다 남이고 교류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미국한테 줄 서가지고 일본한테 우리는 아시아에서 3등 국가 해가지고 일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으로 항상 서열 3위로 서가지고 이렇게 뒷공무니만 쫓아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전 한미 관계도 발전 못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도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도 어렵고 지금 미국이 사실 잘못되게 가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야경국가로 해서 그 경찰 국가 해서 전 세계를 미국이 그래도 권위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보편적 인권도 신경 쓰고 그 소위 말하는 1등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목소리가 컸던 건데 지금은 이제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국익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맞아요. 네. 이제 미국도 그냥 원오브댐 나라로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미국이 하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하고 미국이 내라면 무조건 다 따라가고 그거 저는 한미동맹의 발전적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가장 먼저 앞에다 놓고 미국과의 동맹도 더 발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균형 외교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다 얻어내야죠. 그리고 저는 그 방위비 분담 부분이나 뭐 전작권 문제나 이 안보 문제를 경제와 합쳐서 이제 패키지 딜을 하겠다는 게 지금 위성락 실장의 개인 생각이죠. 일단. 아니 뭐 개인 네. 생각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난리들을 치는데 저는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랑 살라미로 나눠서 우리가 협상을 해본다고 치세요.
그 우리가 100점 100패예요. 근데 우리가 테이블 위에 안보도 올려놓고 경제도 올려놓고 싹 다 패키지들을 올려가지고 협상을 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장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라는 상대를 보면서 우리도 전략 전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국익을 생각하면은 좀 한두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